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뉴스파이터 김영준입니다. 지금 남부지방에요. 가뭄이 극심합니다. 다행히 주말에 전국적으로 눈, 비가 내리는데요. 가뭄을 해소할 정도의 양은 안 된다고 하네요. 그런데요, 우리는 가뭄뿐 아니라 물가에서도 목이 마릅니다. 바로 오르기만 하는 물가 얘기입니다. 시원하게 좀 내려주면 안 됩니까? 아주 시원하게 내리는 단비와 시원하게 내리는 물가 기대를 해보면서 2월 17일 금요일 뉴스파이터 시작합니다. 불타는 금요일이라고 하면 치킨값 오를까 봐 그냥 금요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운전하다 보면 시청자분들 중에도 앞차에서 띡 문이 열리더니 뭔가를 버리는 장면 왕왕 보셨을 거예요. 근데 담배꽁초냐고요? 아니었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앞차에서 뭔가를 자연스럽게 버리면 화가 나기도 하겠지만 너무 죄의식 없이 그렇게 버리면 당황스럽기도 할 것 같은데요. 아하. 한 차량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에 바로 그 당황스러운 행동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아하, 영상이 있어요. 네네. 네, 차들이 신호 대기로 멈춰 있는데 오른쪽 흰 차 자세히 보십시오. 차의 운전석 문이 열리면서 운전자가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어머. 잠시 후에 한 번 더 문이 열리더니 어머. 한 움큼 도로 위 쓰레기를 버리는데요. 주위 시선을 의식하는 듯이 차 밑으로 슬쩍 저렇게 밀어넣는 모습입니다. 어머머. 심지어요, 좀 이따 보면요, 조수석에 앉아있던 동승자 보이시죠? 어머. 창문을 통해서 휴지 조각으로 보이는 쓰레기를 저렇게 휙 투척을 한 겁니다. 신호가 바뀌면서 이 차량이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도로에는 이들이 버린 쓰레기만 남아서 널브러져 나뒹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빵당 시츄에이션이에요, 지금 하재근 평론가님. 네, 지금 너무 황당한 모습인데 네. 저게 2021년 8월 4일에 네. 인천 계양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아하. 신호 대기 중에 있었는데 백주 대낮에 다른 사람들이 뻔히 지켜보는데 거기에다 저렇게 쓰레기를 투척한 거예요. 아하. 너무 당당하게 네. 지켜보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면서 황당해한 사건이고 네. 그래서 제보자가 지금 영상을 제보한 저분이 저 모습을 보면서 "헉, 세상에 저렇게 버리는 사람들이 있구나. 진짜 대박. 네. 저거는 번호판을 찍어놔야 된다.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인 사건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해당 영상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김진휘 변호사님.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영상 보셨겠지만 이런 행동은 정말 비난받아 마땅한 행동은 그렇죠. 맞습니다. 보통 이제 쓰레기가 생기면 차 안에 보관을 했다가 어디 가서 이제 모아서 버린다거나 그렇게 아하.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버렸고 또 심지어 이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버젓이 보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버렸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많은 분들께서 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공분을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누리꾼들께서는 뭐 양심도 이제 버린 것 아니냐. 아하.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대놓고 버리는 것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있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법적 처벌을 이제 그러니까요. 필요하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요. 허주현 변호사님, 지금 누리꾼분들 중에도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 빵당 시츄에이션 정도로 넘길 게 아니다. 혹시 이거 법적 처벌할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들 확실하게 법률 치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량에서 쓰레기를 이렇게 무단 투기하는 행위는 도로 위에서 금지된 행위이고요. 도로교통법에서 엄연하게 금지 행위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범칙금 5만 원과 벌점 10점 부과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신고할 수 있는데요. 무단 투기 신고, 안전신고 애플리케이션에서 이 차량 번호와 방금 보신 것 같은 녹화 영상 첨부해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저런 영상을 누리꾼들 중에 아이들이 혹시 본다면 아이들이 뭘 보고 배우겠어요? 어른으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행동 않기를 진짜 기대를 해볼게요. 양심이 있다면요. 자, 그런가 하면 도로 위에 무법자 또 있었습니다. 전혜연 평론가님. 네, 이번에는요, 도로를 운행 중이던 운전자의 눈앞에 황당을 넘어 위험한 무법자가 나타났습니다. 어허. 영상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네네. 왕복 4차선 도로를 운전자의 차량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1차로를 80km보다 조금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맞은편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요. 왜요? 저 멀리서 달려오던 경차인데 앞차 추월하면서 돌연 중앙선 넘어왔다가 사라집니다. 어머. 아, 하마터면 너무 아찔한 충돌 사고 일어날 뻔했는데요.
이 운전자분 너무 놀라서 정말 가슴을 쓸어내려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 세상에 지금 하마터면 대형 사고, 대형 참사가 일어날 뻔했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세상에. 너무 황당한 광경인데 뭐 추월할 때 추월하더라도 중앙선을 넘으면 안 되잖아요. 맞은편에서 오는 차량 입장에서는 너무나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고 다행히 직접 부딪히지는 않았거든요. 네. 하지만 이쪽에 이게 정주행하던 차량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란 상황이고 아하. 저렇게 갑자기 어떤 차량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네. 급정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하. 급정거를 하게 되면서 그 급정거의 빌미를 제공한 그 중앙선을 넘은 차량은 휙 하고 지나가 버렸는데 네. 나는 지금 급정거를 했으니까 아하. 그것 때문에 핸들에 가슴을 부딪혀가지고 어머. 통증이 남은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또 다른 기물들이 우르르 앞으로 쏟아지면서 그랬겠죠. 노트북이 파손이 됐다는 어머. 겁니다. 상대방 차량은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네. 그럼 나는 이거 어떻게 보상받아야 되느냐. 아하. 이렇게 하소연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자, 상대방 차량을 저 가해 차량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가해 차량은 그냥 쏜살같이 지나치긴 했습니다만 지금 보신 것처럼 블랙박스에 차량 번호는 떡하니 찍혔어요. 김진휘 변호사님, 저 차량에 대해서 법적 책임 물을 수 있습니까? 법적 책임은 당연히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만 모든 차들은 이제 당연히 이제 중앙선 침범을 하면 안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벌금이라든가 범칙금이라든가 당연히 부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급제동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중앙선 침범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제 난폭운전이라는 것이 이제 적용이 돼서 그때 이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500만 원의 벌금에도 이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심지어는 면허 취소라든가 이런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근데 이제 물론 지금 이제 직접적인 사고는 아니었지만 네. 그래도 이제 뭐 가슴 통증도 있다라고 하시고 그렇긴 한데 뭐 뺑소니를 이제 보통 생각을 하시긴 합니다만 이제 직접 사고가 없는 경우에 뺑소니를 하고 간 사람 같은 경우에 내가 이제 사고를 내고 이 사람이 다쳤는데 내가 그걸 알고 갔다라고는 보통 하지는 않고 부인을 하기 때문에 뺑소니로는 다소 처벌이 어려울 수는 그래요? 있습니다. 아하. 그렇기는 하지만 뭐 이제 중앙선 침범이라는 게 사실 아시다시피 이제 12대 중과실에도 이제 해당하는 아하. 거고 그렇기 때문에 뭐 합의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형사처벌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서든 뭐 무슨 이유가 됐던 중앙선 침범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엄중한 그러니까요. 처벌에 따른 행위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많은 분들도 지금 같이 분노를 느낄 것 같아요. 예, 많은 누리꾼들이 공분하고 황당해하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네. 인터넷에 나온 반응이 네. 그냥 2차선으로 변경해도 충분한데 왜 그랬을까? 반드시 잡아서 운전면허를 뺏어야 한다. 살인 행위로밖에 안 보인다. 네. 이런 반응들도 나왔고 또 한편으로는 둘 다 급한 건 똑같아 보인다. 뭐 이런 반응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허주연 변호사님, 지금 저 상황을 보면 지금 이 블랙박스 이제 이 영상을 찍힌 그 차량을 운전하신 분 입장에서는요. 천만 다행이면서 그리고 정말로 그 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린 게 만약에 저 순간에요. 급정거한 정도에서 그쳤기 망정이지 만약에 핸들을 우측으로 꺾었으면 이 차로에 차가 정주행하고 있었잖아요. 그 차량 정말 그 차량과 큰일 날 뻔한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이 차로에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피하지 못하고 급정거를 해서 핸들에 가슴이 부딪히고 아하. 노트북이 파손된 겁니다. 네. 그나마 급정거를 해서 사고를 피할 수 있어서 다행이지만 어쨌든 이분이요. 지금 병원 가서 교통사고 같은 거는 후유증이 남을 수도 아, 있거든요. 그러네요. 인명피해가 났다고도 볼 수 있고 아하. 이게 지금 흔히 말하는 비접촉 사고 유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접촉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네. 이런 과실운전이나 과격운전, 난폭운전이 원인이 돼서 이렇게 사고가 났고 이분이 다쳤다라고 하면 사고 원인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이고요. 보험 처리 요구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 중앙선 침범한 뒤에 쏜살같이 현장에서 내뺀 저 운전자요. 아마 보고 있을 자기는 알 거예요. 자기 차량이니까. 그런데 저 때가 만약 밤이었다고 생각해봐요. 정말 생각하기도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졌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제는 저런 무리한 운전, 법을 어기는 운전 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남의 생명, 물론이고 자신의 생명까지 한꺼번에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조심 또 운전하시기를 기대를 해볼게요. 점점 더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는 불타는 토론은 지금요.
지금 이제 최종 관문 쪽으로 거의 다가오면서 장안에 그냥 화제가 되고 있어요. 본방송 다음 날부터 너 불트 봤어? 너 불트 봤어? 다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준결승 무대 듀엣 미션까지 다 했고 이제는 자신만의 필살기, 이제는 개인전이 펼쳐지는데 먼저 만나볼 참가자 누굴지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멋쟁이 높은 빌딩은 시대지만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지만 반딧불 초가집도 님과 함께면 나는 좋아 님과 함께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한 100년 살고 싶어. 님과 함께 같이 산다면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우리 님과 천년만년 살고 싶어. 대박 사건입니다. 남진 씨의 님과 함께가 하재근 평론가 이렇게 재탄생할 수 있을까요, 진짜? 네, 에녹 씨가 남진 씨의 님과 함께를 불렀는데 와. 님과 함께가 과거에 남진 씨가 당시에 우리나라가 그 트로트적인 느낌의 노래가 많을 당시에 서구적인 느낌의 노래로 충격을 줬던,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 저 노래를 트로트라고 요즘에는 하지만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완전히 팝 스타일의 노래였었거든요. 아, 그래요? 그때 남진 씨가 털기춤을 추면서 한국의 엘비스 프레슬리라고 불렸던 수많은 10대 소녀들의 열광을 받았던 바로 그 무대였었는데 네. 그 무대를 에녹 씨가 이번에 재현을 한 거예요. 아하. 근데 옛날에 남진 씨가 했을 때보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오호. 에녹 씨가 뮤지컬 배우 출신이니까 마치 뮤지컬 퍼포먼스처럼 훨씬 화려하게 퍼포먼스를 소화해가지고 네. 남진 씨가 딱 한마디 했습니다. 나보다 더 잘 턴다. 그래서 남진 씨한테 퍼포먼스 인증도 받았고 네. 근데 또 노래는 뮤지컬처럼 부르지 않고 가요처럼 부른 거예요. 오. 그래서 퍼포먼스는 퍼포먼스대로 굉장히 훌륭하면서 노래까지 완벽하기 네. 때문에 굉장히 뛰어난 무대가 이번에 태어났습니다. 어쩐지요. 진짜 이 무대 보시고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에녹이 에녹했다. 정말 뮤지컬 스타인 에녹 씨만이 할 수 있는 무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뮤지컬로 다져진 에녹 씨의 무대, 그동안의 뮤지컬을 연상케 하는 무대 한번 쭉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쓴다. 틀리다. 달러. 밤한 개가 가득히 쓸쓸한 밤거리 싱그러운 아침 햇살 같은 추억 그대를 잊을 수가 없는데 내 젊음의 슬픈 영화처럼 영원히 남아있는 그때와의 댄싱 원나론니 내 모든 걸 줄게 아이돌 느낌 난다. 아이돌 느낌. 딱 그런 느낌이에요. 전효연 평론가님. 회를 거듭할수록 에녹은 진화한다. 뭐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 그렇습니다. 에녹, 애간장을 녹이는 남자다. 네. 이 사실 에녹 씨가 17년 차 뮤지컬 배우인데 그래요. 이 별명도 뮤지컬계의 왕자님, 오. 뮤지컬 프린스였어요. 그래요. 다만
초기에 이런 우려가 조금 있었습니다. 뭔데요? 뮤지컬 창법과 트로트 창법이 다른데 아. 얼마나 트로트의 맛을 살릴 수 있을까라는 우려도 있었는데 아하. 회를 거듭할수록 오히려 장점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재 씨가 뭐라고 했느냐? 네. 트로트 같으면서도 뮤지컬 같고 뮤지컬 같으면서 트로트다 묘한 새로운 장르 같다고 극찬을 했고요. 네. 또 신유 씨는 뭐라고 했느냐? 네. 트뮤의 창시자가 그게 뭐예요? 애녹이다. 티뮤가 뭐예요? 티뮤가. 트로트와 뮤지컬이라고 합니다. 트뮤와. 자, 불타는 트롯맨은 불트, 트뮤는 트로트와 뮤지컬이라는 또 아하. 신조어가 탄생하고 있네요. 근데 여기까지는 평가를 들을 때 좋았는데 연예인 대표단 중에 한 분이 어머 쓴소리를 했대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소리를 좀 드리면은 해봐. 애녹 씨의 무대가 제가 봤을 때는 그 남진 선배님에 대해서 연구가 좀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처음 시작부터 멋쟁이 높은 빌딩의 시대 남진 선배님이 이렇게 노래 안 하시거든요. 노래의 절반만 부르셔도 충분히 어떻게 하시죠? 남진 선배님 멋쟁이 높은 빌딩 시대 죄송합니다. 네. 노래를 반만 하셨어야 돼요. 멋이랑 노비랑 앞 글자만 하셔요. 멋지 높은 으쌰. 죄송합니다. 박현빈 씨가 벌써부터 애녹 씨를 견제하는 걸까요? 그런데 김준희 변호사님, 박현빈 씨의 저 말이 진짜 저는 딱 와닿아요. 진짜 남진 씨의 창법이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진짜 잘 짚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시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공감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정말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렇게 견제라고 하면 견제랄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이제 애녹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프로그램 처음 등장할 때부터 좀 화제가 많았던 분 그랬죠. 중에 한 명이죠. 그래서 뭐 화려한 뭐 퍼포먼스라든가 가창력이라든가 맞아요. 또 이제 보이스라든가 굉장히 이제 매력 있는 분이신데 네. 이런 어떤 매력이 최근에 있었던 이 준결승 2라운드에도 통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하. 그래서인지 이제 그 연예인 대표 이제 평가단들 역시도 이제 390점 만점에 어머. 363점이니까 굉장히 이제 꽤 높은 대박 점수를 얻은 사건이네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뭐 국민 대표단 점수라던가 대국민 의원 투표 점수도 물론 이제 합해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결승 무대에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계십니다. 야, 개인전에서 일단 연예인 대표단에게 390점 중에 363점 대박 사건이에요. 자, 그렇다면 나머지 참가자분들이 본설 대기실에서 볼 때 대박 사건 하면서 바짝 긴장했을 텐데 애녹 씨에게 맞불을 놓을 다음 참가자는 누구였을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쉬엄쉬엄 쉬며 갈 테다 허리 한번 굽혀고 좋은 사람들과 놀다 갈 테니 제발 나 좀 두고 가거라 아직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나봐 안 만나는 너를 잊을 수가 없나봐 긴가민가 하면서 조마조마하면서 이 세상을 믿었다 나는 나를 믿었다 사내답게 살다가 사내답게 갈 거다 아, 진짜 실력 대단합니다. 민수연 씨가요. 불렀다 하면 나훈아. 죽어도 나훈아 씨 노래만 부르는데 아니 그러면 허주현 변호사님 이거 준결승 무대에서 지금 남진 레전드 앞에서 이거 미운 털 바뀌는 거 아니에요? 민수연 씨가 사회생활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왜요? 같아요.
사실 그동안 민수연 씨 하면은 나훈아 씨 곡 불러가지고 그렇죠. 모창을 넘어선 자기만의 매력으로 정말 대표적으로 이 인기가 있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 중요한 준결승 2라운드 개인전에서 남진 씨 앞에서 나훈아 씨 영원한 라이벌 노래를 선곡을 할 수가 없었나 봐요. 아하! 남진 씨의 내 영혼의 히로인을 새로운 필살기로 등장을 했습니다. 바짝 엎드렸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 곡이요. 네. 남진 씨조차도 내 노래지만 어렵다. 이렇게 아하. 얘기한 노래였거든요. 네. 내가 불렀던 노래 중에서 가장 트로트 맛을 내기 어려운 노래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하. 민수연 씨도 이 곡 잘 표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원곡자 앞에서 부르는데 그래서 고민이 굉장히 많았다고 하는데요. 네. 남진 선생님이 이 스킬이 거의 없고 감정 위주로 강약 조절로만 이 노래의 맛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아하. 그게 본인이 하던 스타일과 반대되는 그야말로 정통 트로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훨씬 어려운 곡이다라고 하면서 고민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아니 근데 이 대목이 약간 갸우뚱해. 왜냐하면 보세요. 경연대회잖아요. 경연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제일 잘하는 노래, 내가 제일 자신 있는 노래를 해도 될까 말까 장담을 못 하는데 본인 원곡자가 보기에 제일 어렵다는 곡을 선택한 민수연 씨. 그 민수연 씨를 위해서 이분이 특급 조언에 나섰답니다.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 속에 묻어둔 가슴 속에 묻어둔 내 영혼의 히로인. 야, 잘한다. 정말 대단하게 잘한다. 이 나이 때는 이렇게 못 부르는데 꺾임을 아주 또 잘하네. 어디서 이렇게 꺾임을 많이 연습을 했었어? 꺾임을 많이 넣지 말고 말하듯이 그냥. 그래야 무엇이 감정이 듣는 사람이 느낌이 오잖아. 그러듯이. 민수연 너의 방식, 너의 스타일대로 정말 잘 불렀다. 감정선만으로도 기교 없이 이렇게 노래를 할 수 있구나라는 얘기는 꼭 듣고 싶어요. 대박 사건입니다. 원곡자인 남진 씨에게 귀한 조언을 직접 면전에서 들었어요. 가문의 영광일 수 있는데 민수연 씨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진짜 이 조언대로 실제 경연에서는 어떤 모습 보였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려진 운명의 끈을 바로잡지 못하고 사랑했던 그 사람을 잃어버린 채 돌이킬 수 없는 남이 되어 원점에 난 섰네. 이제는 그리워해도 안 되겠지. 이제는 만나서도 안 되겠지. 가슴 깊이 묻어둔 가슴 깊이 묻어둔 내 영혼의 히로인. 내 영혼의 와, 진짜 민수연 씨 혼신의 힘을 다한 게 화면에서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그런데 결과를 보기 전에요. 하재근 평론가님, 제가 솔직 고백하면 제가 이 노래를 감히 도전을 예전에 몇 년 전에 노래방에서 해봤는데 제가 그 다음날 아예 도전 안 하면 정말 어렵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진짜 지금 봐도 어려운데요. 민수연 씨가 하는 거 봐도. 이 노래가 우리나라 70년대 트로트 양대 거목 중에 한 명인 남진 씨가 본인도 힘든 노래라고 그러니까요. 할 정도인데 이게 일반인이 부르기에는 당연히 어렵게 느낄 수밖에 없는 거고 어허. 후배들이 부르기에도 어려울 수 있는 노래인데 아하. 오디션에서는 보통 내가 상대적으로 부르기 쉬우면서 대중들한테 크게 감동을 줄 수 있고 그렇죠. 유명한 노래 위주로 그렇죠. 선곡을 많이 하는데 네. 지금 민수연 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 남진 씨 기존 히트곡에 비해서는 그렇게 유명하진 않거든요. 아하. 그렇게 친숙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부르기 어려운 노래를 선곡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어려운 선택을 한 건데 네. 최근에 이제 트로트 오디션이 엄청나게 인기잖아요.
그러면서 트로트의 대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 다 현대화하고 있거든요, 노래들이. 네. 그런 현대화된 분위기 속에서 민수현 씨가 아예 정통으로 이렇게 지금 이 진검승부를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나의 모든 트로트의 내공을 보여주겠다 아하. 이렇게 한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민수현 씨가 노래 부르면서 네. 돌이킬 수 없는 이거 할 때 막 저음으로 고막을 폭행하는 듯한 그런 소리가 나오고 마지막에 네. 내 인생의 히로인 하는데 야. 히로인 할 때 그 어떤 영혼이 실린 듯한 이런 소리가 나오면서 정통 트로트의 감동이 이런 거구나 아하. 라는 것을 새롭게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이 제스처 보니까 노래방송 좀 해보신 것 같은데요. 네, 해보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정말 어려운 노래라고 느껴지는데 근데 전현 평론가님 항상 민수현 씨 앞에 수식어는 정통 트롯이란 수식어가 붙어요. 아니 그럼 어릴 때부터 그럼 트로트 해온 거예요, 민수현 씨가? 예, 사실 이분 우리에게 신인 같지만 신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공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요? 데뷔한 지 9년 차 가수인데요. 오. 다만 이제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못했고 본인이 발표했던 홍랑이라는 곡도 아주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지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러다 보니 좀 마음고생을 하는 과정도 있었겠죠. 아. 이 불타는 트롯맨 예선 과정에서 어떤 말 했었냐면은 무대에 오르고 노래하는 걸 피했던 시기가 있다라고 합니다. 아이고. 거의 1년 동안 노래를 안 하고 살았다, 못 하겠더라라고 어머.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또 가수 활동을 쉬는 동안 생계 활동을 위해서 택배 활동을 하면서 그걸 직업으로 삼았던 것도 열심히 사셨군요, 진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 민수현 씨의 노래를 듣다 보니까 트로트가 이렇게 엄청난 감동을 줄 수 있구나라고 참 많이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인지 이 민수현 씨의 별명이 트로트의 교과서라고 그래요? 합니다. 앞으로도 기대가 되네요. 아하. 자, 민수현 씨의 무대 앞서 보셨죠? 원곡자인 남진 씨도 진짜 진심 어린 조언도 해줬어요. 그렇다면 문제는 중요한 건 이게 경연이잖아요. 김진휘 변호사님, 원곡자인 남진 씨의 귀를 홀릴 수 있었겠지만 다른 연예인 대표단의 마음을 훔쳤을까요? 어떻습니까? 다른 연예인 대표반 이제 평가단 역시도 민수현 씨 무대에 대해서 극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남진 씨도 그렇고 이제 뭐 그 자리에 있었던 주현미 씨도 그렇고 이제 정말로 이제 무대 하는 내내 이제 흐뭇한 표정으로 지켜봤다고 하고 어허. 또 이제 심수봉 씨 역시도 두 눈을 감고 민수현 씨 무대를 충분히 감상하는 그런 모습도 이제 화면에 담겼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원곡자인 남진 씨 같은 경우에는 나도 엔딩을 그렇게 안 불렀는데 정말 마무리를 너무 잘해줘서 최고의 트로트를 보는 것 같았다라고 이제 극찬을 아끼지 않았고 네. 그리고 또 이제 현장에 있었던 설운덕 씨 역시도 정말 민수현 씨가 곡 해석을 너무나도 충분히 잘했다. 어허. 그래서 관객을 압도하고 끌어들일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호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 정말 결과도 잘 나왔는데 얼마입니까? 점수가? 결국에 이제 390점 만점에서 346점이면서 어머. 상당히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정말 지금 중요한 아주 유리한 고지를 향해 가고 있어요. 민수현 씨. 다음으로 만나볼 참가자는요. 앞서 쭉 보셨지만 회를 거듭할수록 참가자들 특히 준결승 무대에 오른 참가자들의 실력이 일취월장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다음 무대는 누굴까요?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Everybody's looking for something. Some of them want to use you. 울면서 돌아설 때 다시 한번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이면 당신과 나였나 하필이면 당신과 다음 무대 이 경연자는 손태진 씨인데 여러분 손태진 씨 기억하시죠? 어떤 손태진 씨입니까? 탈락과 부활을 반복했어요. 지금까지 쭉. 그래서 우여곡절 그때 준결승 무대까지 올라왔는데 준결승 무대에서 듀엣 미션 말고 이제 개인기 필살기를 보여주는 무대인데 어떤 무대를 펼쳤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태진 씨가 준비한 노래는 심수봉 레전드의 백만송이 장미 준비했습니다. 이게 어려운 노래인데. 제가 백만송이 장미를 준비를 했습니다. 백만송이 장미하고 몇 곡이 남들이 부르는 노래 방송에서 보다가 스트레스를 제일 받는 게 뭐냐면 가사를 틀리는 거예요. 근데 가사가 토시 하나까지도 가사 쓰는 사람은 의미가 좀 달라지는데 가사를 그냥 막 틀리고 정말 스트레스 받는데 이거 좀 정확해졌으면 정확하게. 좋겠어요. 예. 이제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진실한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이모 할머니의 곡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곡일 것 같은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네, 일단 신수봉 씨가 그 손태진 씨 말을 듣고 반응이 잘했다 잘 선곡했다 이렇게 호의적인 반응이 아니라서 네. 손태진 씨가 좀 더 긴장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래도 또 이제 신수봉 씨는 뭐라고 그래야 돼? 조카 손자인가요? 뭐 그런 연고가 있다 보니까 좀 더 이제 조심스러워서 너무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는 어렸을 것 같고 아하.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손태진 씨가 성악을 했으니까 네. 성악을 한 분이 가요의 맛을 제대로 낼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좀 했을 것 같고 오. 그리고 또 이제 심수봉 씨가 다른 사람들이 이 노래 부를 때 가장 내가 스트레스 받는 게 가사 틀리는 거다. 이 백만송이 장미가 가사가 단어가 100만 단어가 들어있거든요. 너무 헷갈리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 손태진 씨한테도 가사 틀리면 안 된다 이렇게 주문해서 손태진 씨가 또 열심히 A4 용지에 가사 적어가지고 공부하는 네. 그런 모습도 나왔는데 네. 지금 이 노래가 많은 분들이 러시아 민요라고 알고 있거든요. 아하. 러시아 민요가 아니랍니다. 아니에요? 아니라 라트비아 민요라고 합니다. 아하. 그거를 신수봉 씨 남편이 추천해줘서 신수봉 씨가 불렀다고 하는데 네. 지금은 완전히 우리나라 신수봉 씨의 명곡이 됐거든요. 아하. 이거를 손태진 씨가 과연 어떻게 불렀을지 그러니까요. 굉장히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시청자분들이 뉴스파이터 너 정말 감질나게 할 거야. 아니, 그러니까 빨리 들려줘, 손태진의 무대. 네, 들려드릴게요. 과연 깜지까지 쓰면서 가사를 틀리지 않게 외웠단 말이에요. 어떤 무대 펼쳤을까요?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 옛날 어느 별에서 내가 세상에 나올 때 사랑을 주고 오라는 작은 음성 하나 들었지. 미워한 마음 없이 아낌없이 사랑을 주기만 할 때 백만 송이 꽃은 피고 그립고 아름다운 내 벨라라로 갈 수 있다네. 이젠 모두가 떠날지라도 그러나 사랑은 계속될 거야. 저 별에서 나를 찾아온 그토록 기다리던 일인데 그대와 나 함께라면 텅텅 많은 꽃을 피우고 하나가 된 우리는 영원한 저 별로 돌아가리라. 대박입니다. 이 중저음의 굵은 목소리로 듣는 백만송이 장미, 마치 백만송이 장미로 이 도배가 된 방에서 프로포즈하는 그런 느낌 막 갖고 뭐 그래요. 그렇습니다. 진짜 손태진 씨의 중저음으로 도입부가 시작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넋을 잃고 드린다는 게 그러니까요, 네. 딱 맞는 무대였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 감정선이 변하는 것도 너무너무 표현을 잘하는 아하. 것으로 극찬이 쏟아진다고 하죠. 네. 사실 이 우리 동굴 목소리, 목욕탕 목소리 이런 분이 이제 감정 표현 잘못하면 잘 전달되지 않는데 너무 잘하다 보니까 남진 씨가 혹시 뮤지컬 했었냐?
연극했었냐라고 물었다고 하는데 한 적은 그래요? 없다라고 해요. 사실 손태진 씨는 성악가 출신입니다. 어허. 초기에 성악을 했던 부분이 단점으로 지적된 적도 있었잖아요. 창법이 네. 달라서 회를 거듭할수록 발전하고 있어서 오히려 성악 트롯 창법이 빛을 발한다. 이렇게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네. 표현력을 남진 씨도 칭찬을 했고요. 또 작곡가 윤명선 씨도 유일무이한 트롯계의 블루 오션이라고 어허.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와, 근데 일단 찬사를 받았는데 허주현 변호사님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거 출발부터 좀 반칙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모 할머니가 심수봉 씨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 막 무수히 많이 듣고 연습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 비하인드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심수봉 씨가 이모 할머니라고 해서 막 오냐오냐 예쁘게 봐주시지만 않는 것 같아요. 그래요? 심수봉 씨가 사실 굉장히 청초하고 청순한 그런 이미지시잖아요. 그런데 불타는 트롯맨에서 나오면 굉장히 몰랐던 예능감을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 아하. MC 도경아 씨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 우리 손자 잘했어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네. 첫 마디가 제가 사랑을 알까?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어서 어머. 애인 이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 할머니 앞에서 뭐라 그래요?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객석에서 많아요. 100만 명이에요. 뭐 이런 얘기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신수봉 씨가 한 말이 건방지지 말어. 어머. 그런 거예요. 이야. 애인 많다고 인기 많다고 그러지 말라고 어머. 재밌게 표현하신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도경아 씨가 아니 여자 올린 적 있냐 이렇게 말하니까 객석에서 팬들이 또 아 없다고 해야 되는데 많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어허. 그러니까 이제 뒤에서 이 대기 중이던 그 대기실에서 대기 중이던 이 신성 네. 씨가 아 이거 무슨 손태진 씨 팬미팅이냐면서 또 대기실에서도 난리가 났는데 네. 이 노래가 백만송이 장미 참 어려운 노래예요. 이게 아까 뭐 내용원의 히로인도 어렵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저도 노래방에서 그때 그 사람은 불러도 백만송이 장미는 절대 선곡을 안 하거든요. 아하. 진짜 표현하기 어려운 노래고 특히 지금 손태진 씨가 성악 전공한 성악 발성이 있잖아요. 네. 더욱더 표현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심수봉 씨도 이 성악가가 트롯을 부른다고 하는 게 이 트롯에 꺾고 뒤집는 요 잔맛을 살린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아하. 노력한 티가 정말 많이 난다. 이렇게 격려도 아끼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트롯계가 이 폭이 되게 넓어지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지금 손태진 씨 1라운드 1위 했잖아요. 네. 2라운드에서 성적도 좋았습니다. 그래요? 네, 357점 받아서 어머. 2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아하. 이모 할머니 앞에서 부른 노래가 긴장감을 탈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일단은 좋은 성적을 냈어요. 아마 흐뭇하게 봤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다른 경연자 지금 이를 갈고 있을 테니까 그 무대도 뉴스파이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결코 사람이 아닌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지난 1월 달에 한 가구 공장에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50대 업주가 사망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이 방화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어머. 그런데 범인이 잡혔거든요. 네. 그 정체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 당시에 관련 영상이 있었는데 영상을 보시면 그때 영상이 있어요. 네, 보겠습니다. 네. 영상을 보시면 네. 경기도의 한 가구 공장 인근에 헬멧을 쓴 남성이 오토바이를 타고 나타난 거예요. 네. 저렇게 공장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가 네. 태연이 다시 밖으로 나와서 오토바이를 타고 떠났습니다. 네. 그 이후에 공장에는 검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았는데 어머, 제 나라에 연기했네. 목격자들이 신고를 해가지고 소방대가 바로 출동해서 불을 껐습니다. 네. 한 50여 분 만에 불을 껐는데 그런데 그만 가구 공장 업주가 50대 주인이 숨진 채 발견됐던 사건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일을. 그런데 자, 저 CCTV에 찍힌 오토바이 탄 남성, 헬멧을 쓴 저 남성이 일단 의심스럽습니다. 전현 평론가님. 범인이 밝혀졌는데요. 범인이 누구인지 밝혀져서 오히려 충격을 받은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왜요? 이 공장 주인의 20대 아들이 바로 범인이었습니다. 세상에. 경찰이 CCTV를 분석을 해서 경기도의 한 상가에서 20대 남성을 긴급 체포를 했는데 바로 이 공장 주인의 아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참 너무 끔찍한 상황인데요. 불을 질러서 어떻게 아버지가 사망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를 해친 후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어이없는 분통 터지는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입니까? 근데
경찰이 수사를 해보니까 더 어처구니 없고 분통 터지는 일이 밝혀졌다면서요, 허주원 변호사님. 너무 충격적이게도 이번이 처음 시도해서 살해를 한 게 아니에요. 어머. 이전에도 아버지를 해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던 걸로 세상에. 보입니다. 사건 발생하기 2달 전에 이 남성이 아버지 차량의 브레이크 호스를 절단을 했다고 어머, 합니다. 어머. 당시에는 아버지가 차가 멈추지 않으니까 이 시동을 끄는 방법으로 화를 면했었다고 어머, 하고요. 세상에. 그뿐만 아닙니다. 아버지 차량의 위치 추적기까지 달았다고 하고요. 어머. 6개월 동안이나 위치 정보를 불법으로 수집을 해왔고 휴대전화에서는 끔찍하게도 존속 살인이라는 단어를 검색한 흔적도 나왔습니다. 어머, 세상에. 이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진짜. 이게 사람이 할 짓이에요. 대체 이유가 뭐였답니까, 전효연 평론가님? 예, 이 남성이 경찰에 진술한 내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다툼이 그동안 굉장히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다툼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졌다라고 이 남성은 주장을 하면서 원한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왜 명절 때나 이런 때 보면 우발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경우가 있긴 합니다만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이었고 심지어 치밀하게 준비했다라는 정황도 드러나고 있어서 더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 같지도 않은 악마 같은 이게 아들이에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 악마한테 어떤 충형을 내려야 됩니까? 김진휘 변호사님. 지금 이제 듣기만 해도 끔찍할 정도로 정말 죄질이 매우 좋지가 그렇죠.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를 여러 번 살해하려고 시도를 하고 세상에. 그 결과 정말로 이제 사망의 결과까지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이런 점들 때문에 정말 죄질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남성한테는 존속 살해와 사체 훼손, 그다음에 일반 건조물 방화 혐의를 적용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브레이크 파열을 이제 시켜서 이제 아버지 사망하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살인 미수 혐의도 추가로 해서 재판에 넘겨질 예정입니다. 어머,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정말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단 말입니까? 너무너무 원통하고 좀 분노가 치미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기분 너무 안 좋잖아요. 분위기 바꿔보겠습니다. 충북 단양에요. 눈길을 끄는 현수막이 내걸렸다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충북 단양군 평동 이리에 네. 갑자기 현수막이 걸렸다는 거예요. 어허. 관련된 사진이 있는데 그 현수막을 보시면 네. 거기 내용이 뭐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어허.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서준아 만나서 반가워. 매포 은민이 함께 축하합니다. 어허. 이런 식으로 써 있다고 하는데 네. 저기 우리 아기가 태어났어요. 이렇게 써 있으니까 네. 혹시 뭐 부모님이 아기가 태어나서 저렇게 너무나 기뻐서 현수막을 건 것인가? 부모님이 했었는데 돈 좀 쓰셨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죠? 그런 생각도 네.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네. 저 현수막을 건 것이 다름 아닌 읍사무소였다고 합니다. 아니, 읍사무소가 개인집에 출산을 축하하는 현수막을 왜 건대요, 허주연 변호사님? 온 마을이 다 같이 축하해주기 위해서 건다고 합니다. 아하. 요즘에 아이 울음소리가 안 들린다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매포읍도 저출산과 인구 감소 문제로 굉장히 고민이 많았다고 하는데 네. 이런 상황에서 아이 태어났다는 소식은 개인이 일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경사다라는 취지에서 읍사무소 직원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고안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신생아가 태어나면 주민이 원할 경우에 한해서 이 시내에 이렇게 축하 현수막을 걸어주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것뿐만이 아니라 마을 이장님이 출산 가정에 과일 바구니나 꽃다발을 직접 배달하기도 한다고 하고요. 네. 또 신생아 명의로 통장을 개설할 때 행운의 숫자 이 7만 원을 선입금해주는 어머. 출생 축하 건강통장 사업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 10만 원 출산 축하금도 전달을 해준다고 하네요. 아니, 딱 그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을 실천하잖아.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요, 마을 전체가 합심해야 한다는 그 말을 딱 실천하고 있네요, 전현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아까 현수막에 등장한 귀여운 아기가 이름이 서준이었는데 네. 서준이 어머니가 이제 읍사무소에 출생신각으로 딱 갔더니 읍장님과 공무원분들이 축하 꽃다발을 딱 주더라. 어머. 사실 이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은데 마을 주민들도 서준이 탄생을 축하하고 있다라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특히나 이 부부에게는 15년 만에, 그러니까 첫 아이를 낳고 계속 아이를 기다렸는데 15년 만에 이렇게 귀한 아이가 찾아왔는데 네. 정말 축복받은 기분이 든다라고 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김명준 앵커님 말이 마음에 쏙 와닿는데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힘을 합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탄생의 저 순간부터 이미 온 마을이 힘을 합쳐주시는 것 정말 그대로 그 감동의 순간이 전해집니다. 네, 서준아 뉴스파이터도 너의 탄생을 축하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서준이 앞으로 밝고 씩씩하게 자라기를 뉴스파이터도 멀리서나마 진심으로 축하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아주 잘 자라요. 자, 그런가 하면 이제 해외 소식, 나라방 소식 좀 알아볼까. 이제 멕시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학창 시절에 하루 종일 앉아 있어서 굉장히 몸이 찌뿌듯했던 경험 다들 있으실 텐데요. 그렇죠. 멕시코 한 공립학교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위해서 굉장히 특별한 책상을 도입해서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허.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멕시코 한 공립고등학교 교실 보이세요? 열심히 수업 듣는 학생 두 발이 책상 밑에서 바쁩니다. 아이고. 책상 밑에 자전거 페달이 달린 자전거 책상인데요. 네. 공부하면서 운동도 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데 하하. 저렇게 적절하게 신체 활동하는 거는 집중력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그래요? 저도 사무실에서 또 방송하면서 이 밑에 책상 한번 사용해 보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니 근데 저 집중력까지는 모르겠지만 전염병하고 확실하게 생각드는 건 일단 졸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연을 들여다보면 참 여러 가지 맥락이 있는데요. 이 공립학교의 교장 선생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이 학생들의 책상에 자전거가 설치된 것이라고 합니다. 어허. 이 코로나 상황에서 많이 이제 재택 학습을 받았었잖아요. 네. 그런데 좀 나아지면서 학교로 아이들이 들어왔는데 두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라는 뭘까요? 거예요. 하나는 운동량 부족으로 인한 비만이 급증한 것이었고 어머. 또 하나는 아이들이 주의력이 많이 없어서 산만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것을 도입하고 나니까 네. 일단 운동 효과도 있고 왜냐? 열량이 소모되니까요. 오. 또 집중력이 향상되는 효과가 있었다고 현장에서 보고 있는데 지금은 2개 교실에만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21개 정도의 교실로 어머. 저 자전거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다만 이게 나라별로 문화 차이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좀 어떨까 의문이긴 하지만 멕시코에서는 지금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과체중, 사회적으로 비만에 대한 관심이 워낙 높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고 어머, 합니다. 그래요. 해당 학교 학생과 선생님들 반응도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Satisfactorio para nosotros como alumnos, porque como le comento, al momento de estar activos físicamente, nos mantiene concentrados también en nuestras actividades diarias, lo cual es increíble, la verdad. Al ver la necesidad, después de que regresamos de pandemia ya de manera presencial, en nuestros muchachos empezamos a observar bastante ansiedad, vimos la obesidad, cómo se disparó, vimos el déficit de atención también muy acentuado en nuestro alumnado. Y con este proyecto estamos tratando pues, de abatir esta problemática. Nos va a ayudar también bastante a la oxigenación del cerebro. 기발한 아이디어 같은데 누리꾼들은 어떤 반응 보이고 있을까요? 김진휘 변호사님. 누리꾼들도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또 워낙 에너지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에너지도 많은데 이런 책상을 쓰면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하. 공부랑 운동을 동시에 할 수 있어서 좋다. 그다음에 또 이러다 체육 시간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들까지 있습니다. 근데 네. 저도 이런 책상 한번 사용을 해보고 싶은데 요즘에 또 이제 직장인들한테도 또 유용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왜냐하면 직장인들도 앉아서 일하는 시간이 그렇죠, 굉장히 그렇죠. 많고 또 운동도 부족하고 이런 분들 많기 때문에 네. 직장인들한테도 유용한 책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저 영상 보고 국내 학생들 중에 엉뚱하게 저렇게 움직이면 좋으니까 저 공부 때 막 다리 떨어도 되죠? 안 돼. 복달은 한다. 다리 떨지 말고 일단 저렇게 운동을 하렴. 그게 좋은 거야.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